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드려도 될까? 그래, 당연하지. 상견례도 다 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오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앞으로 서로 안부 연락도 하고 그러자. 고마워.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안 그래도 며느리 생긴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 우리 집에 나랑 내 동생까지 아들만 둘이잖아. 예전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맨날 하셨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막내딸처럼 잘해드려야겠다. 아직 몇 번 얼굴을 못 뵙긴 했는데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말도 조곤조곤 교양 있게 하시고 우리 엄마도 나보고 시댁복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맞아,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정말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지금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주말에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고 살면서 남이랑 싸우고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을걸? 아마도 우리가 결혼하면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야 좋지.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한테 시집살이 많이 시켜서 나도 혹시나 그러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다행이야. 우리 집에는 원래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할머니랑 엄마도 사이 엄청 좋거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돕고 살아야지. 괜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난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더라. 오빠는 남자니까 그런 걸 몰라. 진짜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다니까.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셔서 집안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못 살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 진짜 그런 걱정이면 아예 마음 놓고 있어도 돼. 우리 엄마는 평생 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힐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내가 이번에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미리 너가 먼저 연락도 드리고 잘 지내봐. 우리 엄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알겠어. 나야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올해 6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3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까지는 서로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지만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미리 인사드리러 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인사를 한 번 드리고 2월에 상견례까지 마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인상이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인자하고 사람이 정말 좋아 보였고 이런 집에 시집가면 적어도 고부 갈등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희 집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엄마를 정말 많이 못 살게 굴어서 부모님이 갈등으로 이혼할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시다며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다행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아야, 나 준호 엄마야. 어차피 이제 너희들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건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이죠. 며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나 빼고는 전부 남자들 뿐이라서 옛날부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살았거든.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집안의 막내딸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정말 좋구나.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내일이요? 그래,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회사도 안 가고 쉴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루 놀다가 가. 저야 좋죠. 근데 오빠는 오늘부터 부산 출장 가지 않았어요? 월요일까지 못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맞아, 준호는 출장 갔고 우리 남편이랑 둘째 아들은 오늘 저녁부터 낚시하러 간대. 나 혼자 주말에 남겨두고 이 집 남자들 전부 밖으로 돌더라고. 여자끼리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놀자. 아, 그렇구나. 어머님이랑 단둘이 어색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네요. 뭐가 걱정이니? 그냥 같이 TV로 드라마 보고 놀면 되는 거지. 내일 낮에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할 생각이었거든.
너 청소 좋아하니? 청소요?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럼 잘 됐다. 내가 청소하는 법부터 우리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그걸 제가 꼭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니? 살림하는 법도 집집마다 다 다른 법이야.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 거라면 미리 하나씩 배워놔야지. 너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산더미처럼 많다. 그럼 내일 일찍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고 대청소부터 하자. 알겠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꾸 저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려 하고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질 않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럽게 하셨어요. 집안 대청소, 김장, 반찬 만들기 등등 저를 불러서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시길래 이 문제로 남자친구랑 다툼이 잦아졌고 결혼 전에도 벌써 이러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들들 볶아댈까 싶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죠. 제가 어머님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 편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어지고 며칠 후에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준호랑 헤어졌다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저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게 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 관심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족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빠랑 헤어지고 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건강하세요. 진짜 내가 너한테 괜히 정을 줬나 보다. 나는 정말 막내딸이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다 해주려고 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아니, 입이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그동안 어른을 가지고 놀았니? 어머님, 오빠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라도 없으세요? 이야기? 무슨 소리야? 너희들 헤어졌다는 소리를 어제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데? 아, 오빠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저희 헤어지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라가라 하시고 맨날 귀찮은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어머님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너가 청소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 빨래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내 아들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살림하는 법을 다 알려주려고 한 것뿐이야. 너희 엄마가 안 가르쳐준 걸 내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니? 저는 어머님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줄 사람 필요하면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그러셨어요? 뭐야, 그럼 넌 결혼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살 생각이었니?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부부가 맞벌이하고 살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법이에요. 아니, 내 아들 청소시키고 빨래시키려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장가를 보내? 귀하게 키운 내 아들 그냥 내가 품고 살고 말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품고 사세요. 요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어머님부터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머님도 아니라 그냥 아줌마네요. 뭐? 아줌마? 너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럼 제가 아줌마로 부르지 뭐 어떻게 불러드려요? 아무튼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줌마. 저희 완전 남남이잖아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저런 싸가지가 있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준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 살림이나 해주는 공짜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헤어졌고 지금도 파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저런 인간들이랑 결혼을 했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소개팅 한 번만 해라. 내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여자로 소개시켜줄게. 소개팅?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가 벌써 35인데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 너 작년에도 진짜 괜찮다면서 만나라고 난리 쳤잖아. 한 달 동안 조르길래 나갔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회사 후배가 엄청 조르더라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 하는데 내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아, 됐고. 나 앞으로는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런 약속 같은 거 잡지 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 실물 보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야. 진짜 직업도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여자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지난달에 동환이 결혼식에서 그 여자가 너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내 와이프랑도 친한데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괜찮은 여자들은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겠지. 하나도 기대 안 하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소개팅 안 해. 야, 걔한테 이야기 다 해놨단 말이야. 한 번만 부탁하자.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어휴, 진짜. 저는 35살이고 현재 3년째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3년 전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대 후반까지 시험에 합격 못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셨죠. 결국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1년을 더 기다렸는데 끝내 합격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잠수 타고 제 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 한번 연락된 적도 없고 지금도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졌고 대신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서 연애를 하기 싫더라고요. 직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소개팅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친구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고 큰 기대 없이 연락처를 넘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관종이 소개로 연락드리는 박동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차조아라고 해요. 얘기는 관종 오빠한테 미리 전해 들었는데 5급 공무원이시라면서요?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에서 일을 하신다던데 진짜 대단하세요. 아, 무슨 그런 이야기까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방에 계시는구나. 저는 5급이면 서울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정부기관 건물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해요. 본가는 아직 서울에 있어서 평일에는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죠. 아, 그러면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저 지금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은 잘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만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수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오실 때 차 가져오실 건가요? 차요? 글쎄요. 주말에 강남인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너무 막히고 강남은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예쁘게 꾸미고 구두까지 신고 나갈 건데? 차 없이 걷고 대중교통 타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럼 조아씨 근처로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약속 시간이랑 집 주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강남의 월세 비싸기로 유명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사실 이 정도 대화만 나눠봐도 이번 소개팅은 꽝이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믿어보라던 친구의 얼굴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얼굴 한번 보고 밥만 먹고 돌아와야겠구나 싶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꾸역꾸역 서울까지 올라와서 주말에 차 끌고 강남까지 나갔더니 정말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기껏 약속한 장소로 나갔더니 10분 넘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차해놓을 수도 없어서 주변을 2바퀴나 더 돌았습니다. 이미 아무리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도 이 소개팅은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그녀도 제 차를 본 순간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미리 예약해놓은 식당에서 정말 밥만 먹고 각자 계산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없는 매너를 짜내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저도 쿨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니, 5급 공무원이고 부모님들도 전부 공직자 집안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직도 국산차 타고 다녀요? 네? 아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건가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처음 제가 발령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5급이면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저 국산차 타는 남자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에 뭘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겠어요? 어차피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연락 그만하죠. 너가 뭔데 연락을 그만하라 말아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차도 내가 찰 거야. 거지라고요? 그쪽 직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인터넷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짐작도 못 하실걸요? 지금도 저한테 필라테스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씩 줄을 서 있다고요. 당신 같은 똥차 만나서 낭비할 시간 없으니 여기까지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네요. 다짜고짜 제 차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낡아 빠진 경차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새 차로 뽑은 지 6년 된 소나타거든요. 5급이건 6급이건 공무원이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저도 굳이 무리를 하면 못 살 것도 없겠지만 이 나이에 제가 외제차 타고 출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날 처음 본 여자한테 거진이 뭐니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주선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더라고요. 야, 소개팅 어떻게 됐냐? 완전 난리 난 것 같은데? 난리는 난리지. 나보고 거지 같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라. 강남에 똥차 타고 나타났다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대. 진짜 미안하다. 저번에 와이프가 소개시켜줘서 한번 만났을 때는 엄청 조신한 척 하더니 자기는 기껏해야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고 사는 주제에 너도 그냥 다 이야기하지 그랬어?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있고 너는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살고 있다고. 소개팅 나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런 말에서 내가 호감 얻어봤자 그런 사람이랑 무슨 연애를 해. 내가 5급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돈 버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 월급쟁이가 집 대출 갚고 나면 먹고 살기 팍팍한 건데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라는 건지. 걔가 주변에 돈 많은 사모님들 상대하면서 머리에 똥만 가득해졌나 봐. 서울 올라온 지 이제 겨우 3년 됐으면서 진짜 웃기는 기집애네. 내가 와이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걔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전부 그만두라고 할게. 아, 됐어. 무슨 소개팅 한 번 까였다고 그런 짓까지 해. 나 진짜 이제 소개팅 안 할 거니까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마.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야. 그런 건방진 기집애는 한번 제대로 혼이 나봐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절대 수업 듣지 말라고 해야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팅 딱 한 번만 더 받아봐. 와이프 친구 중에 아빠 병원 건물에서 약국 운영하는 약사도 있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 이번엔 너가 한번 골라봐. 그런 분들이 나를 왜 만나냐. 아무튼 난 진짜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말아줘. 야, 딱 한 번만 더 해봐. 딱 한 번만. 그렇게 이번 소개팅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친구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그 소개팅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구구절절 장문에 사과문을 보냈길래 그냥 답장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워낙 공부 잘하거나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거짓 소리 들을 만큼 대충 살진 않았는데 약간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외제차 매장을 지나가면서 나도 확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런 차를 타야 만날 수 있는 여자라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소개팅 같은 건 그만하고
저랑 잘 어울리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